4번의 승진 실패를. 하지만 이제 우린 당신이 필요 없어요. 저는 엄마가 아닌 나를 찾고 싶은 게 뭐야. 동시에 저는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패션 브랜드 Be Myself 디렉터 이현주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림책 6권을 직접 만들었고 3번의 개인전을 했습니다. 프랑스 니스에서 전시를 하기도 했고요.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해서 행복에 관한 에세이를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스러운 2 아이의 엄마입니다. 꿈을 찾기 전에 저는 산후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매일 똑같은 육아 일상에 지쳐서 공허했습니다. 아이들은 자랐지만 저는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 저는 어떻게 그 공허한 시간을 지나고 꿈을 현실로 만들게 되었는지 여러분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아이 출산 전 패션 회사에서 저는 4번의 승진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4번째 승진 면접을 볼 때 첫째 아이 임신 중이었어요. 그리고 청담동 매장 오픈 준비로 부른 배를 안고 매일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4번째 승진 누락 통보를 받았을 때 회사가 저에게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린 당신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자존감이 바닥을 친 채로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사랑스럽게 무럭무럭 자랐지만 저는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앞으로 아이들만 키우면서 엄마로만 살아야 하나?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엄마가 아닌 나를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막막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책을 읽기도 하고 강연을 듣고 따라해봤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어요. 제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건 아주 작은 시도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집 대청소였어요. 집에 쌓여있는 물건들을 싹 버리고 나니까 집안과 제 마음속에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대청소 중에 베란다 구석에 있던 고등학교 때부터 썼던 이젤과 물감을 발견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제가 그토록 찾았던 질문이 도대체 뭘 하지?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친구와 갔던 모네 전시에서 모네가 세계를 여행하면서 그렸던 야자수 그림을 봤어요. 그 그림이 변시장 전면에 펼쳐지는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하고 싶던 건 그림이었어. 그날부터 어릴 적 꿈이었던 그림을 그리면서 제 안에 열정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아닌 나를 찾고 싶어서 꿈을 찾고 그림을 그리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을 때 모두가 저를 응원해 줬을까요? 처음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걱정 섞인 조언을 먼저 들었죠. 아이들 키우기도 바쁜데 무슨 꿈이야. 애들 좀 더 큰 다음에 하지 그래. 하지만 저는 그런 조언들을 뒤로하고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매일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그림책 5권을 완성하고 서울에서 첫 개인전을 했어요. 개인전이 끝나고 나자 저에게 다음 꿈이 생겼습니다. 바로 예술의 나라 프랑스에서 전시를 하는 것이었어요. 혹시 배우자에게 자신의 꿈을 발표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도대체 프랑스에서 왜 전시를 하겠다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하는 현실적인 성향의 남편을 앉혀놓고 제가 왜 프랑스에서 전시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비용을 마련하고 준비할 건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전시를 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하기로 합니다. 제일 처음 프랑스의 전국에 있는 400여 곳의 갤러리를 리스트업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갤러리에 제 포트폴리오를 불어로 번역해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불어로 인사말까지 외워서 영상 메시지도 준비했어요. 수차례 거절 이메일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답장을 보냅니다. 저는 단 하루라도 꼭 당신 갤러리에서 전시하고 싶어요. 혹시 당신 갤러리가 안 된다면 다른 갤러리를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어떻게 하면 프랑스에서 전시를 할 수 있을까요? 거듭 묻고 조언을 구한 끝에 프랑스 니스 갤러리에서 전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답변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수월했던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의 체류비와 전시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이메일에 답변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에요. 부디 당신의 정신이 지구로 돌아오길 바라요. 라는 답변을 받기도 했고요. 전시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 프랑스 관련 회사에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장을 하나도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를 해외에 파견해주는 공모전에도 지원서를 냈지만 떨어지기 수차례였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는 프랑스 니스에서 4명의 다른 작가들과 한 달간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시 오프닝 참석을 위해서 친정 어머니와 둘이 일주일간 니스로 떠났어요. 처음에는 반대했던 저의 남편도 여름 휴가를 써서 아이들을 돌보며 제 꿈을 지지해 줬습니다. 감사하게도 오프닝 행사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의 작품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주셨어요. 더 넓은 곳에서 작품으로 소통하고 싶었던 저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금발의 여성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너의 모든 작품이 참 밝다. 너가 밝은 에너지를 가진 걸 수도 있고 어려움을 극복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 너가 이렇게 밝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 곧 지구를 그리고 우주를 밝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해줬어요.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나라의 사람이 제 작품을 보자마자 제 작품 의도를 파악해 주신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작품을 통해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저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 순간을 엄마가 바로 옆에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저를 한 번 더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시 기간 내내 엄마는 제 옆에서 제가 갤러리에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생생하게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딸 덕분에 니스까지 와서 여행도 하고 딸이 전시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행복하다. 여기가 천국이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전시를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전시 전후로 정말 크고 작은 시련과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그렇듯이 항상 좋은 순간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좋은 순간들의 그 감동이 힘들었던 모든 순간을 뒤엎을 만큼 크고 벅찼기 때문에 흔들려도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전시를 하고 책을 만들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머릿속에 불현듯 질문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 질문을 저는 남편에게 먼저 했습니다.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하고 싶은 게 뭐야? 정작 남편은 딱히 생각나는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패션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드레시한 라인이랑 심플한 라인. 그렇게 저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꿈을 꾸며 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상 디자인 전공은 아니지만
제가 원하는 입고 싶은 옷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수차례 디자인과 샘플 수정을 한 끝에 제가 원하는 디자인의 드레스를 완성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성취와 결과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정말 중요한 변화들이 생겼어요. 첫째, 내가 하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과거에 갖고 있던 미련이나 후회들을 하나씩 없애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해볼 걸, 내가 왜 그때 그걸 하지 않았을까 라는 말은 하지 않을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바로 행동에 옮길 거니까요. 그리고 둘째,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벅찼지만 동시에 저는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를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내가 왔던 과정들을 모두 알고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나는 매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어. 제가 제 자신을 인정하고 친해질 때 인생에서 좀 더 많은 답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제 인생의 모든 경험들 중에 쓸모없는 건 단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제 자존감에 바닥을 찍게 만들었던 패션 회사, 그 패션 회사에서의 경력을 쌓았던 8년, 9년의 시간이 제가 옷을 만드는 꿈을 이루는데 지대한 도움을 줬다는 걸 알았고요. 제 자신이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한 육아 기간 역시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아닌 나를 찾고자 행동했고,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찾게 된 방법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 자신과의 시간을 갖기, 그리고 그 시간을 기록하기입니다. 제가 제 꿈을 찾고 제 자신을 찾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27번의 저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3년에 12번은 서울과 근교에 있는 사찰들을 다녀왔고요. 24년에 12번은 서울에 있는 성당들을 다녀왔습니다. 2025년 올해에는 명상을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 2, 3월 이렇게 3번 명상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녀온 후에는 그 하루를 세세히 기록했어요.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루를 내냐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하루가 아니어도 됩니다.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꼭 온전히 자신과의 시간을 갖기를 추천드려요. 저 역시도 매달 날짜를 정해놓고 미리 시간을 빼놓지만 그때가 되면 더 중요한 일이나 급한 일들이 항상 생기곤 합니다. 아직까지는 저와의 약속을 27번 지켰지만 그 중에 20번은 못 갈 뻔했어요. 아이가 아프거나 더 중요한 일들이 생기곤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매달 저의 의지를 테스트 받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 흔들리다가 결국 못 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지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흔들릴 거라는 걸 제 자신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의지가 시험 당하지 않을 만한 단단한 환경 세팅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치의 명상센터를 매달 날짜별로 이미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저는 이 흔들리는 시간을 통해서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결국 나를 지키는 거고, 나를 지켜야지만 내 주변의 모든 걸 지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려도 멈추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지난 4년 동안 제 자신과 제일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제 안에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전히 새로운 꿈에 도전할 때 힘들고 두렵지만 그래도 하나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흔들리거나 헤매더라도 멈추지만 않는다면 결국 저 자신만의 대답을 찾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하루에 30분이라도 자신과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시간을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자신과의 시간과 기록이 쌓이면 아주 작더라도 분명히 자신 안에서의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리고 당신만의 답을 말해줄 거예요. 감사합니다.